아카데미죠?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러고. 오늘 처음 온 분 계세요? 이 자리에 처음인 분? 계세요? 스폰서가 이렇게 들어주면 되잖아요. 본인이 잘 안 들으려고 하시네. 안 계세요? 왜 근데 저를 안 보시는 거예요? 아주 잘생긴 사람이라고 누가지 소개받았는데 들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라고 소개받으니까 부끄러워요. 근데 눈길도 안 주시니까 처음 분이 계시니까 한데 반갑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병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고 그래서 사인들한테 올해 2016년을 보내고 또 이제 대만이 2017년이 며칠만 있으면 우리한테 이제 정말 기대되는 내년이 다가오잖아요.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고 한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저희 팀들이 이 기닛을 하면서 제가 꼭 몇 가지 짚어드렸던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괜찮겠죠? 네. 그래요. 방금 회사의 임원들하고 그랑소를 더 지금보다 더 낮게 지금 2년 6개월 됐거든요. 내년에는 정말 잘해보려고 임직원들하고 방금 미팅하고 이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내년에는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걸 예상을 합니다. 특히 회사가 화두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들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 사업을 건강하게 가져가고 싶은 게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을 막 투잡으로 하든 사업 전업으로 하든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건강하게 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회사가 많이 준비했고요. 내년에는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제 막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전업으로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수익이 더 크게끔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디트인데도 돈 100만 원 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회사가. 괜찮으세요? 네. 제 사진이야 뭐 자주 보시면 안 봐도 되겠죠, 이 영상. 시끄러우니까. 네. 저희 비즈니스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를 처음에 인식이 잘못돼가지고요. 8년이라는 세월을 낭비를 해요. 8년이 지나서야 이 사업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제가 2년 만에 블루다이언도 되고요. 그리고 BD라는 직급을 갖고 3년 후에 100만 장자가 되고요. 그 후로 5년 후에 500만 장자가 됩니다. 잘 못했던 8년,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2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 못했던 부분이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덜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지금 뜬금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네. 이게 문화이지요. 네? 부자 되고 싶냐고 물어보는 것은 편지실 때 문화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요? 다들 원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기로 태어날 때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본능을 갖고 있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부모가 가난해서 그렇죠. 네. 그 이야기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또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부자가 되지 못하면 내 후손이 계속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저희 머리가 쭉 섰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로부터 그 부자가 아닌 부모 밑에서 자라면 배운다는 거죠. 그 환경이. 네.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이 저한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말도 잘한데. 저는 은행가라고 막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저는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은행 가기를 원했죠. 그 은행 가면 잘 살 걸로 저희 부모님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목표가 그 은행에 맞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이 은행원이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거든요. 그렇게 주변 환경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이 아이가 크게 될 건데도 그 직업에 그 꿈을 꾸겨넣는. 그래서 오늘도 어떤 그 젊은 분이 저 면담하는데 그 목표를 그 직업에 대한 목표를 정하지 말고 정말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원하는 삶을 설계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자료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98%.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98% 불가능하다고. 반응들이 없으시죠?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시죠. 특히 요즘 그 20대들이 그 미래가 밝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확률 기대치가 높은 게 20대거든요. 근데 그 낙폭이 가장 요즘 최근에 그 낙폭이 큰 세대가 또 20대. 그래서 더 좀 우울합니다. 그래서 요즘 10대가 그 행복지수 중에서도 뭐 10대, 20대 있잖아요. 10대가 그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거 아시죠? 네, 왜 그러신지.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세요? 10대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대요. 포기해서. 어이없죠. 자, 그런데 저희 비즈니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전 누스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우리 사회자가 저한테 말이 느리다니 진짜 더 조금 지나면 괜찮아요. 충청도 산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봇 키오사키의 직업의 사분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누스킴 비즈니스는요, 이걸 이해하면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보시면 모든 돈의 흐름은 이 사분면에 있는데, 직업도 마찬가지고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95% 이쪽에서 종사하고요, 이쪽에서 5%의 사람들이 종사하는데 돈의 흐름은 이쪽에서 5%, 이쪽은 95%의 돈의 흐름이 흐른데, 돈이 많은 곳에 5%의 사람이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저희 비즈니스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동급생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이쪽에 비사분면에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비즈니스를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 시간에 오는 분들은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죠.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저 또한 23년 동안 이쪽에 있었거든요. 전 직장생활 23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 걸렸던 거거든요. 이 비즈니스를.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배워왔는가. 저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선진국 계열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초입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만 얘기하면 좀 특히 광화문에서 좀 짜증이 나는데, 후진국의 우두머리가 아닌가 싶어요. 후진국의 우두머리.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배웠냐면,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후진국은 선진국이 하는 모든 경제적인 거나 문화 이런 걸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선진국은 리더잖아요. 후진국을 이끄는 리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래서 저희는 배우기를 선진국이 모든 걸 만들어 놓은 거를 잘 따라하면 되는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리더는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찌 보면 양육되었다고 할까? 키워졌다고 할까? 길러졌다고 할까? 이렇게 우리가 이 봉급생활자를 잘 할 수 있게끔 학교 생활을 해온 거죠. 근데 저희 비즈니스는 이쪽이 있는 거예요. 사장, 경영자. 그래서 우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뭘 잘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상사가 지시하는 건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이 봉급생활자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선진국 기법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이건 제가 넘어가고요. 이상하다. 항상 여기 오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자발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발성.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를 이쪽 분야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준비한 내용도 잘 못해도 이 사업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저희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 다시 할게요. 보면 모든 비즈니스는 이렇죠. 디비전을 개발하고 제품 뭐 이런 걸 다 준비해가지고 회사가 홍보하고 대리점 사업권을 유치해서 제품을 유통하는 건데, 저희 비즈니스는 이거를 제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와 제가 파트너십을 갖는 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업의 기회와 알선 제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도 갑이고요. 저도 갑이에요. 그래서 갑 대 갑의 파트너십을 하는 건데, 제품이 유통될 때마다 제품 구성비의 42%는 회사가 가져가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요. 58%는 저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공헌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떤 비즈니스라고 보냐면 팀워크 비즈니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팀워크. 그래서
시스템을 통한 조직을 구축하는데 이 사업의 처음에 설계할 때 100억짜리 건물을 증축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업면에서 우리 리더십,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이라는 거는 사람을 리더하고요,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그걸 잘하는 분들이 이 비즈니스 잘해요. 처음에 제품을 잘 파는 사람이 있고요, 제품을 잘 못 파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분이 더 이 사업을 잘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잘 못 파는 어떻게 잘해요? 넌센스 기준인 줄 아시나 봐. 우리 저 누님 같으신데. 제가 마이크 한번 드려볼까요? 그냥 해보시는 소리세요? 잘 파는 분이 잘 못 파는 분이 더 잘할 것 같다. 핵심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간담돼가지고. 네. 사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영업하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잘 산다는 것은 영업하는 네. 것이고, 예. 사업한다고 무엇이 사업하는 것이 잘하냐고 물어보죠. 네. 사업하는 사람은 영업하는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 사업자가 많지. 와. 그것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놀라워요. 제가 좀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실례를 해도 되겠어요? 연수에 여쭤봐도 되겠어요? 아, 예. 어떻게 되십니까? 10년 전에 72살이었습니다. 10년 전에 72살이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 더 실례해도 되겠어요?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이 사업하신 지? 지금 횟수로는 2년이가 되는데, 네. 달주로 보면은 이제 한 10몇 개월 되는데, 그동안 그냥 고성적으로 하다가 요즘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더 제가 여쭤봐도 되겠어요? 혹시 핀이 어떻게 되세요? 응? 직급. 이제 공부 만드는데 무슨 핀이 있겠어? 아, 무핀이죠, 무핀. 핀. 그러면 더 여쭤봐도 되겠어요? 고객은 있으세요? 고객? 네, 있습니다. 소비자. 몇 분? 고객으로 만들 사람은 수십 명인데, 네네. 이놈들이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서 그들한테는 나이 좀 드는 내 친구들 입장에 가면은 네. 아주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안 돼. 근데 완전히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 네. 같은 의학 박사도 그 전문 과목에 틀리면 못하셨습니다. 네. 내과 의사 보고 집도하라고 하면서 맹장수술하라고 하면 못하듯이 파마엑스에 대한 것을 좀 배워가지고 내 몸을 구조를 개조를 해가지고 그냥 보여주는 사업을 하려고 공부하면서 먹거든요. 완전히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마지막까지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오늘 또 처음 온 분이 계시다 해서 그분 때문에 기초사업 설명도 넣고 이거 짬뽕을 하려니까 내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좀 이렇게 잘 매끄럽지 않더라도 우리 어르신 때문에 좀 분위기 좋아졌잖아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뭔가 새로운 거를 이제
10년 전에 72세였던 이신 사장님 정윤수 또 한 분 또 계셔요. 근데 부끄러워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은 저보다 형님 같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비즈니스는요, 제가 힘들었던 거는 어려웠던 거, 처음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고 시행처가 컸던 거는 이 사업을 인식하지 잘 못했던 거. 그게 뭐냐면 사업과 장사의 차이였어요. 저 이거를 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처럼 하지 않고 장사처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장사꾼은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사업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선정하고 또는 기술을 익히고 또 그 공장을 짓고 이런 투자를 한 다음에 생산을 통해서 부가치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사업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은요, 시스템이 있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팀을 만드는 게 이제 사업이거든요. 장사는 단순 판매예요. 방판. 저는 사업한다고 하면서 방판했던 이 사업을.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몇 가지 제가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사업하는 마인드와 장사하는 마인드의 차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업가는요, 사업을 시스템으로 보고 장사꾼은 사업을 눈앞에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1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겠다는 마인드가 있는데 장사꾼은 1억이 아까워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는다. 사업가는 파이를 키우는데 관심이 있는데 장사꾼은 내가 먹을 파이에만 관심이 있고요. 사업가는 장사라는 말을 싫어한다. 장사꾼은 본인이 사업가는 사실을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주장 넘었나요? 이게 맞죠? 사업가는 자신이 프로 장사꾼이라고 생각한다. 장사꾼은 작은 이익이라고 챙겨라 하고요. 사업가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장사꾼은 방법은 중요치 않아요. 결과만이 중요하죠. 사업가는 남의 이목을 고려치 않는데 장사꾼은 남의 이목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사업가는 전문 지식 습득에 공을 들인다. 우리 사장님처럼. 그죠? 근데 장사꾼은 공부 따위는 담을 쌓죠. 사업가는 노후에 편안한 삶을 꿈꾸는데 장사꾼은 죽을 때까지 장사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이를테면 연세 많으신 분이 이제 치과 의사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손 떨리는 있는데 손님들어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면 그 일을 놓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계속하는 거에 만족하는 그런 마인드가 장사꾼 마인드라고 얘기를 해요. 장사꾼은 자기가 최고의 전문가로 생각한다. 사업가는 전문가를 알아보고 대우해주는. 사업가는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데 장사꾼은 거래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거죠. 사업가는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고 사업을 하는데 장사꾼은 동네를 상대로 장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뉴스킨 비즈니스는요, 당장에, 그래서 이 투잡하는 분들이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 광화문에 월요일 화요일에 내년에도 이걸 꾸준히 지속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지만 스피치하고 강의하는 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셔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정말 투잡 아카데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대문도 여기 사장님들이 제품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이 자리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씩 배워나가는
그런 걸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여러분들이 초대의 날로 해가지고 투잡하는 분들을 초대해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 광화문에 정말 그 많은 인재들이 이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투잡하는 분들이요, 똑똑한 분들만. 저도 직장생활, 저도 롯데공채 1기거든요. 결국은 직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알아보고 투잡을 하다가 전업을 통해서 지금 제 친구들은요,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경제활동하는 친구가 많잖아요. 최근에 손녀를 얻게 됐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 손녀한테 똑똑한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 비즈니스 해서 그래요.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아마 경기도 안 써줬다. 내가 어저께 동대표 회의 갔는데 요즘 거기 좀 치열하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창업주예요. 입생일대 성공의 기회. 저희 공유하고 싶은데요. 블랙코노미 회장이, 저는 이제 회사와 갑대 파트너십을 해요. 저는 이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가 정직이에요. 정직. 기업의 회장 측근에서, 기획실에서 회장을 모셨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원양회사에서 사무물산이라는 원양회사 조광호 회장을 측근에서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특검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특검. 노량진 수산시장 때. 그러니까 전두환에서 노태우를 정권이 넘어갈 때, 그때 공범으로 여기 어디예요? 정수기를 맞아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뭐죠? 서류 막 이렇게 별거 다 가져가잖아요. 다이어트 회사에서 감추다가 정말 무서운 게 특검이더라고요. 그런 가방무치부터 측근에서 부자들을 제가 참모로 이렇게 모신 적이 있는데, 부자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기업도요, 롯데그룹도 내일 이렇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롯데에 있었기 때문에 공채 1기거든요. 조스바를 한 사람이네요. 정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와 제가 파트너십으로 계약을 맺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회사는 창업주의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서 매번 좋은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좋은 그런 파트너십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Don't recruit unpleasant, dishonest, bad people. 불쾌하고 정직하지 않은 나쁜 We 사람들을 have no time for 리크루팅하지. those people. It has been my prayer for the last 18개월마다 글로벌 most of the 컨벤션을 people that would be 본사에서 successful 열거든요. in this would be good people. 내년에는 10월달에 To 있어요. sponsor unpleasant or dishonest people. The few who have slipped through the cracks. 1995년에도 For you and me. Do not sponsor unpleasant or dishonest people. 똑같은 Do 얘기예요. not sponsor yucky people. By yucky, I mean people who are selfish or mean or particularly dishonest. You want to know that you helped others in their lives. 그래서 이 창업주가 많이 그 글로벌 컨벤션에 온 분들한테 지금도 생생해요. 묻습니다. 여러분 왜 오셨냐고. 그러니까 다들 성공,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 얘기하는데 잘못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서 오셨다라면 잘 오셨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8명이 나오더라고요. 큰애부터 시작해서 딸, 아들, 와, 하여튼 기억이 그랬었던 거. 그래서 저 자기도 창업주도 가족들을 위해서 이 회사를 운영합니다. 선교활동 다녀오시고 지금은 경영일선에는 물러나 있는데 지금의 최고의
전문경이는 트러먼트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요. 그리고 또 3년간 선교 활동하는 가세요. 그래서 최근에 킨텍스의 부사장으로 오셨던 라이온 사장이 트러먼트 사장 자리에 이제 내년부터 하시죠. 그런 회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한 그 회사가 정직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자, 제가 이 사업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건데 이겁니다. 안정적인 삶. 직장을 그만두고 났을 때,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돈,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있으면서 딱 두 가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자본주의 구조화예요. 우리가 어차피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 어찌 보면 비즈니스, 이거는요 총칼로 싸우는 전쟁보다 더 한 게 자본주의의 비즈니스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사는데 그 자본주의에서 우리의 구조적인 그 모습 속에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장수, 그걸로 인한 우리에 대한 리스크, 두 가지나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로와 목사가 많이 늘고 있대요.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는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 목사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목사예요. 자, 그런데 이 땅의 여성들은 너무나 태평하다는 거예요. 한국여성개발원이 서울에 사는 여성 1000명을 조사에 따르면 젊어서는 자녀한테 올인하고 노후 준비는 40대에 겨우 시작한다. 그나마 노후 준비에 쓰는 돈은 가계 자금의 4.1%에 불과하다. 이게요, 지금 자료가 아니에요. 이게 5년 전 자료예요. 5년 전.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스킨 보험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재취업을 원하는 주부들과 상담해보면 대부분 아줌마들이 모여있는 직종이 싫대요. 영업도 싫다 그리고 아이가 있으니까 칼퇴근이 있으면 좋겠대요. 그죠? 이게 아줌마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런 일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요즘은 이런 회사가 아니고요, 알바를 누가 경쟁해요. 20대와 70대가 알바 자리를 놓고 지금 경쟁하는 시대야. 그죠?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즘 패스트푸드점에 가보면 아르바이트 직원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인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원래 그 자리를 채웠던 젊은이들 중엔 청소나 경비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정규직에서 밀려난 은연층과 또 정규직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음의 거리 서울 강남역의 패스트푸드 매장.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이름이 머지않은 노년의 아르바이트생이 손잡권의 손님을 응대합니다. 노입장을 과시하듯 젊은 직원에게 야채 손질법을 일러주고 청소도 더 꼼꼼히 합니다.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단호합니다. 침범? 저는 침범했다고 생각 안 해요. 니들은 이거 돈이 작다고 안 하잖니. 2년 전에 비해 20대가 청소 미화 직종의 8배, 가사도우미 분야에 9배 넘게 지원했고 50대는 커피 전문점 8배, 독서실이나 고시원 총무에 지원한 비율이 1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핵심 노동시장이 아니라 주변부의 노동시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그만큼 우리 노동시장에 생계벌이가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세태를 또 반영하고 있다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잃거나 찾지 못한 고령층과 청년층이 저임금 아르바이트 시장에서까지 경쟁하는 현실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이제 내년부터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리도 지금 이제 올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금리가 지금 올라서 그자라도 지금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에서 더 어려워졌잖아요, 상황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금리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저금리 시대가 되면 이런 알바자리가 또는 월급 생활이 곽광받는 시대가 온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 대한 영상 하나 보면서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가 지금보다 내후년에는 뉴스킨이 아무런 어떤 다른 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대로다 하더라도 5배 또 10배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앞으로 계속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금리는 우리 모든 경제 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1%대 저금리 시대. 과연 우리 경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인류의 항성간 우주여행을 다룬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이 영화에는 중력이 너무 커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행성이 나옵니다. 이 별에서의 한 시간은 지구의 7년에 해당합니다. 한 금융회사는 기준금리 1%대 저금리 시대의 특징을 이런 상황에 빗대 설명했습니다. 중력과 시간의 관계처럼 금리가 낮아질수록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가속적으로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5%일 때 원금이 배가 되려면 14년이 걸리지만 3% 금리에서는 24년이 걸립니다. 금리가 1%로 낮아지면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대 금리 시대, 1억 원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현금 1억 원인데요. 이 돈을 지금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정기예금 1년짜리로 운영을 하게 되시면 금리가 1%대로 떨어져서 연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170만 원 정도 되시고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15등 4%를 제하면 월 1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부채 상환도 어려워지게 되고요. 예금 이자는 너무 낮고 부동산 투자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금리 시대에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 걸까요? 실제로 저금리 시대에는 현금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낮아지는 반면 월급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3%라면 월급 100만 원이 자산 4억 원의 이자에 해당하지만 금리 1% 조건에서는 12억 원의 자산 가치와 맞먹게 됩니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재취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둔 사람의 경우 적더라도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저금리 시대 가장 좋은 재테크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반면 특별한 기술 없이 이 저금리 시대 때는 월급쟁이가 굉장히 곽광받는 시대죠. 근데 그 월급쟁이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뉴스킨 비즈니스를 가지고 이런 자산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서 매월 소득이 따곡따곡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그 도구를 갖고 있는 게 저희 뉴스킨 비즈니스예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제대로 된 회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네트를 제대로 짤 수 있는가, 소비자 네트를 제대로 짤 수 있는가. 21세기에 그 자산 중에
파괴가 되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자산. 건물이요. 전쟁이 일어나서 폭격을 맞으면 그 건물 없어지죠. 그렇죠? 네. 나라의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가 우리나라 부도난 적 있죠. 우리나라 부도나면 그 나라의 화폐는 휴식 조각이 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던 주식,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주식 배당을 받죠. 회사 부도나면 그 주식은 휴식 조각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게 뭐냐면 거래라는 거예요. 거래.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재화를 통해서 거기서 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다면 뉴스킨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비즈니스라도. 그래서 앞으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도 다 힘들대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찾을 때는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려면 최소한 10년을 같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도사. 자, 근데 그 일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세차를 배웠어. 세차 아세요? 세차하는 기술을. 그러면 텔레비도 보셨을 거예요. 10년 동안 했더니 달인이 된 거야. 눈 감고도 세차해. 기가 막히게. 근데 10년 후에 10년 전에 또는 10년 후 너무 달인들 쉽게 하죠. 근데 수익은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또는 그 직업이 없어져. 그죠? 근데 내가 어차피 힘들었던 일인데 10년 전보다 10년 후에 엄청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달인이 됐는데 그 부가치가 엄청난 거야. 또는 그게 막 확장되어지는 거야. 네. 앞으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떤 일이든지 쉽지 않은데 10년을 해야 되는데 그래 달인이 되는데 유망직종을 하지 말라 그래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유망한 직업은 선택하지 마라. 왜? 알파고가 할 겁니까? 굉장히 지금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기계나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를 그런 못하죠. 그러니까 리더십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요 몰라 이걸 알고 이런 마케팅 폈는지 모르겠는데 30년 전에 브레이크노리 회장이라는 분이 뉴스킨의 이 비즈니스를 만들 때 앞으로 저희 비즈니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만한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실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과 그런 마케팅인지 그리고 정말 평생 권리 소득을 낼 수 있고 평생 소득을 실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거를 상식선에서 어떤 전문가만이 아닌 보통 사람이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건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실현 가능한 보상,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꿈을 꿔보세요. 지금부터 매달 아까 100만 원이 그냥 추가적으로 벌린다라면 지금 현재에서 좀 괜찮아요? 좀 적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릴게요. 좀 더 드릴까? 그건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300만 원. 지금부터 매달 3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수입이 계속 벌린다면 선생님도 뭐가 변할 거죠? 생각해보세요. 더 해볼까요? 500만 원. 아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제 벌린다면 계속 벌린다면 무엇이 달라질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만약 시간과 돈에 얽매이지 않고 3개월간 자유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네? 네. 저희 그 제품을 좋아서 정기 구매를 하시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ARO라는 거예요. AR. 이게
유통 자산이죠. 기본적 권리소득. 저희 회사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유통을 가지고, 이 제품을 가지고, 뉴스킨 파마스를 가지고 유통자산을 구축할 수 있게끔, 그걸 보통 사람이 그걸 구현해낼 수 있게끔 제품을 18개월마다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 왔어요. 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뭐예요? 맞춤형. 여러분 아시죠? 에이지라는 거 맞춤형. 그게요, 네. 여러분 한 명이면 계속해서 그 맞춤형 제품을 6개월, 1년 약정 계약을 해가지고 종류 그게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피부에 맞게. 그래서 저희가 좀 실수한 게 뭐냐면, 실수했다는 게 뭐냐면, 전문가에 의해서 그 본인의 피부를 테스트할 수 있게끔 문진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화장품이 똑같이 나온 거야.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우리가.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한국이. 그리고 불만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거야. 일본 사람은요, 뒤통수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때린다 돌아봐. 그리고 등치가 크다면 도망가. 그죠? 그리고 등치가 적은 것 같으면 막 패대기 치죠, 서로. 근데 한국 사람은요, 뒤통수 때리잖아요.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때려. 그게 한국 사람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등치가 크든 누가 나를 때리면 그냥 때리는 게 한국 사람. 소비자 반응이.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소비자 반응. 그래서 테스트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며느리가 피부 측정을 하는데 자기 피부, 자기가 주름, 자기 주름 어떻게 생기고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피부를 입력하는 거예요. 쉬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깊이가 10이다 그러면 10을 측정해야 되는데 자기 10으로 측정하면 덜 펴질까봐 자기가 원하는 건 뭐야? 며느리 얼굴인 거야. 그래서 20으로 체크하는 거야. 지금 와닿는지 모르겠어, 저랑요. 그러니까 화장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자기가 자기 피부를 측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희망하는 피부를 측정하니까 똑같이 나와.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해놓고 오류라고 하는 거야. 너무 좋은 제품을 가지고. 그래서 비지아 측정을 통해서 그 비지아 측정이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걸로 입력하라는 거야. 그러면 본인에 맞는 피부의 타입이 거의 좋은 타입, 자기에 맞는 적합한 맞춤형의 커스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게 바뀌었지만 이번 지금 현재 여러분 에이지랑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는 비지아 측정 딱 하면 자기에 맞는 커스텀이 딱 나오게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를 비지아 측정하는 회사는 우리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그 처방전, 저희의 배합비, 이걸 다 노출해야 돼요. 저희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런 비지아 측정을, 그런 기기를 개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값을 줘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한 거를 그 비지아 측정하는 기계를 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1급 비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비지아 측정하는 기계도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 회사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십 년 더 그분들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건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 제가 잘했던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특히 저는 12월 달에 잘했던 겁니다. 12월 달. 그 해를 마감하는 12월 달에 잘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올해를 한번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리고 내년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여러분 그 15분의 기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1%의 기적. 하루의 시간에 1%의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을 한 15분 되거든요. 1440분인가요? 거기에 1%니까 14분 40초를 할애를 해서 오늘 한 일을 되짚어보고 내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 스폰서가 늘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2%의 시간을 투자해서 오늘 한 일을 계획하고 오늘 한 일을 되짚어보고 내일 한 일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또 그런 얘기를 또 주문해요. 제 스폰서는 참고로 이 사업을 통해서 2천만 원 되신 중기초회사장이거든요. 근데 다 잊어버리세요. 다음 주에 일주일이 지나서 그때도 한 이 정도 있었어요. 그룹 미팅은. 제가 전주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잊지 말라는 걸 뭐였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거를 수차례 해도 또 똑같은 걸 다음 주에 가서 똑같이 해도 몰라요. 뭐였지? 괜히 나 시킬까봐. 뭐였어? 이렇게 물을까봐 얼굴 안 마주치고. 그 얘기예요. 15분의 기적. 10분 나왔어요, 지금. 그죠? 하루를, 오늘 한 일을 되짚고 내일을 계획한 사람은 그걸 습관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하루도 그러는 거예요. 한 달도 아니고 1년을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올해처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장님들이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그룹을 갖고 있지만 올해처럼 저희는 올해 10% 정도 전년도 대비 성장했어요. 이 참 병신 같은 정신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내년에도 어떻게 할 건가. 특히 여기 그람소 고민하고 현장에 뛰지 않지만 그래서 김우준 사장하고 많이 얘기합니다. 내년에는 더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번에 내일 모레는 뭐가 있어요? 크리스마스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갔어요. 또 연말 영시에도 사장님들이 잘 준비해서 내년에 정말 처음에 마음먹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5년 전 사진인데요. 제 스폰서예요. 2천만 장.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최소 100만 장자 이상이에요. 지금은 랠리할 정도로 그렇게 성공자가 있습니다. 저도 저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100만 장자 될 때까지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요. 정말 가치 있는 비즈니스죠. 저는 이 사업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면 호랑이도 죽을 때 가죽을 남긴다는데, 그죠? 내가 한 그 흔적이 또는 결과물이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다는 게요, 비전이에요, 영적으로. 그죠? 그래서 상속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진 이들에게 올바른 안내자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매사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행복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저하고는 관계되는 분도 계시지만 이 그룹에서 전혀 관계없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요,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수익으로 그분들하고 잘하는 사람이 이 사업을 잘하게 됐습니다. 명심보감에도 나와요. 명심보감. 그죠? 내 공을
나한테 돌리지 말고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내 공을 위로 또는 아래로 옆으로 공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덕을 쌓는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그 같은 유사한 게 있죠. 오른손에서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거를 알게 하는 순간 그때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좀 선행을 했어. 좋은 일을 했어. 도와줬어. 이 비즈니스 도와줬어. 그리고 그 스폰서한테 내가 도와줬어 라고 공지사는 순간 그 스폰서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겠죠. 그 대가를 받은 걸 끝.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 나는 그게 그냥 내가 할 도리야. 그래서 베풀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죠?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게 된 그 스폰서는 감사하지 않겠어요? 5배, 10배, 아니 100배 이상 돌아오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을 잘하는 분들이 그룹을 키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크루팅이요. 보상 잘 준다고 리크루팅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데모 잘한다고 매니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뭘 잘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배려할 줄 아셔야 돼요. 늘 그러니까 오늘 제 파트너 중에 올해 로마 티모레트를 비디였다가 레피지까지 떨어진 사람이에요. 레피지까지. 2명의 파트너만, 2~3명이서 레피지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13명을 6개월 안에 해냅니다. 그리고 티베트를 가요. 그리고는 올해 또 그 티베트를 또 유지해서 내년에 스페인을 또 가요. 이분의 스토리를 오늘 들었어요. 지금 영등포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 할아버지가 빌딩을 갖고 있고 그리고 목욕탕을 하는 집의 손녀였어.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김포의 풍무동인가 거기에 땅 부자였어요. 100억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갑부였던 거야. 근데 아버지가 동아건설 사우디를 이렇게 사우디 현장에 다녀오시게 하면서 뱃속에 있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커왔더라고요. 근데 이 퍼주는 걸 잘해. 퍼주는 거. 그래서 심부름 오늘 얘기 그대로 한다면 할머니 심부름 바카스 2박스 사와라 그러면 2박스 사갖고 오는 과정에 아는 사람 만나면 바카스 다 주고는 한 14개 논아주고 6개 갖고 집에 두고 이렇게 그러면 혼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부침개 붙이면 100장 붙여가지고 동네 사람 나눠주고 이게 터주는 걸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터주는 게 아주 그분은 습관이 돼 있는 거야. 습관이. 그래가지고 그 리크루팅 잘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퍼주고 남을 잘 도와주고 평소 때 그리고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뉴스킨 한번 해보라고. 그분을 위해서 이야기가 왜 평소에 잘 퍼졌기 때문에 남을 배려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습관이 내 배어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쟤랑 막 그냥 이해관계에서 이기고 막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싹 변해가지고 너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 해야 돼 하면 웃기지 않는 거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진심된 그 마음을 전할 때 그 진심된 마음이 상대방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이미 되어 있는 사람 이 사업이 잘 돼. 안 돼 있으면 그거를
이 비즈니스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되려면요, 사장님들이 빨리빨리 서로 인사하시고, 한번 인사해봐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 인사하시고, 우리들과의 서먹서먹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우리들의 분위기에 의해서 그냥 빨리 오습니다. 제 파트너 그룹 중에 박상용 팀이 있어요. 아실 텐데, 거기는 젊은 친구들인데 가면요 그냥 빨리 들어가요. 처음 온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를 제가요,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뭘 전달하고 뭘 여기서 배우고가 아니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난 그걸 원해요. 저는 그룹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기서도요 너무 좋죠. 전부 다른 섞여 있는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관계성을 배우고 이런 게 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낯설게 왔는데 와보니까 이런 기가 있어. 10년 전에 72세 이제 20대 된 분도 계신데 종교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하나가 되고 표정이 좋고 웃고 희망이 있고 에너지가 흐르는. 그러면요 누구가 오더라도 그냥 오세요 승화되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불기둥. 그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기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젖은 나무도 곧바로 뭐예요? 마르면서 승화되죠. 그런 거를 저는 원해요. 그렇게 앞으로 하자고. 아셨죠? 네. 누가 다 해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할 얘기 다 끝났고요. 시간도 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이거죠. 체험. 특히 투잡하시는 분들은요, 제대로 된 저희 제품의 체험. 모든 제품을 특히 투잡하는 분들은요 다 써보셔야 돼요. 제가요, 저는 하라고 해가지고 좀 무식하게 한 거예요. 전 제품을 하나씩 다 샀는데 립스틱을 죄다 사가지고 잘 알지도 모르는 립스틱. 그리고요 그 마스카라뿐만 아니라 립라인 그런 다 매씩 사가지고 제가 다 밟았죠. 그랬었어요. 그런 분이 요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하는데 한 개씩은 있어야 되잖아. 최소한. 전 그거를 실천해요. 나 지금 천천히 곤란했지만.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그거를 해보고 이렇게 그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얻는 그 지혜가요. 진짜 지혜거든요. 그래서 감동하고, 그죠? 그리고 미팅. 이게 이제 투자하는 분들은 여기가 미팅이 되고, 여기가 트레이닝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보는 자리. 그러면서 어느 날은 초대해서 리크루팅 할 수 있는 여기 이 그랑서울을, 이 투자 아카데미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튀어갈 수 있게끔, 자랑할 수 있게끔 하면 진짜 여기요, 어떤 일보다요, 직장인으로서는 최고의 그런 그 자질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이 이곳에 있거든요. 여기는 거의 뭐 5대 그룹에 본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거의 본사에 계신 분들이 쉽지 않지만, 리크루팅이 쉽지 않지만 인재들이 다 있죠. 그리고 결국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강북의 그 한양의 1번지 이 광화문을 정말 내년에는 최고의 그런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게 제 희망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미팅, 욕구를 끌어내고 에너지가 있는
이런 체험을, 이런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또 숙제도 내고, 여기서 과제를 내고, 그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8시에 하지 않고 7시부터 오셔가지고, A사는 그렇게 하거든요. A사는요, 시작 시간이 8시면요, 1시간 전,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여기 나오셔서 서로 스피치하고 트레이닝을 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메인 분위기를 딱 만들어요. 그런 우리 문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소비자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사업자 그룹을 만들고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형성시키고요, 이거 운동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누적되도 그게 이제 확장되어지고, 거기에 불기둥이 되면 대박인 거죠. 그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의 핵심이 이거예요. 소비자 네트 깔고, 그리고 사업자하고, 그분 중심은 나로부터.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하는 거지만 형제라인과 함께 할 때 나로부터의 팀을 만들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운하면 다운된다는 거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다운하면 다운돼요. 내 다운 우리 그룹 하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팀 미팅도요, 함께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요. 여기서 하는 그랑서울은 우리 팀 모여 이렇게 미팅하는 거 저는 좋아해요. 그냥 한번 여기서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겁니다. 뭐냐면 여기 보세요. 넘어가요. 핵심은 이거 핵심. 그거 그냥 별다른 게 없어요, 사장님들. 그냥 반복 무적. 그래서 투잡하는 분들만 쫙 해서 어느 날 풍속풍독하고. 그래서 돈 받은 거 뭐래? 거기서 써야지. 지금 돈 남았죠? 근데 홀라분은 다 써요? 엄청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은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 성부가 균형 잡힌 이 삶을, 돈, 일, 건강, 여가, 자선, 종교,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저희 비즈니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도적. 이 비즈니스는 내 사업이기 때문에 주도적 이전에 자발적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돈 내고 싶잖아요. 돈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돈 내고 본인이 내셔야 돼요. 누가 스폰서 내주면 의미 없어요. 돈을 낸다. 그게 금액이 크든 적든 그거는 자발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자발적으로 왔는지, 호기심을 끌려왔는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요. 끌려오면요, 100번 얘기해도요, 다 잊어버립니다. 여기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몇 가지 전달 있을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잊지 마세요라고 한 거 뭐부터 잊어버려요. 그거부터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배워와서 시험 보기 위한 공부,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배우면 배우는 거로 끝. 그건 죽음 배움이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무언가를 배우러 왔다는 거는 잘못 오신 거예요. 배워서 그거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들 것인가. 배워서 그걸 곧바로 내가 사투리로 써먹으려고 생각하고 배우는 거와 그냥 배우는 거랑 천양지차. 살아있는 배움은 저걸 배워서 내가 써먹어야지. 내가 성공했을 때 강사
가 될 때, 아, 저런 내용 내가 활용해야지.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살아있는 배움은 뭐냐면, 저걸 배워서 내가 소화하고, 그걸 써먹으려고, 당장. 제일 좋은 게, 그날 배운 거, 그날 시험 적이 최고예요. 집에 가셔서, 집사람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내가 오늘 배운 거 막 얘기하세요. 그런 분 계세요. 일찍 성공해 있어요. 그분들. 그죠? 자, 주도적인 사업자를 원하고요. 이거예요. 하루하루를 성실히 실행하는 일관성과 의도적인 변화. 그냥 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정말 의도적으로 좀 나를 변화시키려고 본인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계속 여기에 나오시는 거고, 제 파트너고요. 저고, 제 스폰서고요. 스폰서 이렇게. 지금 100만 장자, 500만 장자, 2천만 장자, 2천만 장자, 2천만 장자, 2천만 장자. 같은 세트에 이렇게. 그다음에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5명의 소득과 그 사람의 평균, 그 5명의 소득의 평균을 나누면 내 5년의 수입입니다. 사장님들이 이 자리에 가 있으면, 네? 이 사람들 뭐 여기다 있다라면 하나, 둘, 셋, 넷, 5. 이 사람들의 평균.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건요. 15명의 파트너를 만드시면 가요. 트립에 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부자 할아버지 분, 그 사업자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정말 힘들게 티메리트를 갔는데 가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정말 35분의 연봉은 이제 올해 결혼했거든요. 뉴스킨 잘하는 사람 몰라서 이렇게 뉴스킨 하는 거랑 결혼할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정말 리더다워졌어요. 1년 사이. 그리고 또 그룹만 커지고.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가면 똑같은 좀 그룹이 적을 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참 크게 우리 성장할 수 있는 그랑서울의 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